네,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를 새롭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제레미 송이고요. 자,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또 모신 이분은요. 정말 그 프로그램에 걸맞게 전문가와 함께 바로 그 전문가를 모시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같이 카메라를 많이 이제 마사지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요즘엔 아주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같이 도와주시는 아주 그 게스트 분 되시는데요. 자, 일단 화면으로 인사를 좀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그린힐스에서 장례 플래너로 계시는 네. 우리 조마리아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옷이 아주 화려하시고 눈에 확 띕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정유년 네. 가게 2017년 우리가 맞이해서 네, 첫 또 맞습니다.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이 온유함과 온화함, 이 다정다감한 이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 인사 한번 좀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가정에 항상 행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부모 간의 그런 사랑이 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하시는 일마다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 그리고 기쁘게 사는 네. 거 그거 같아요. 네, 아유, 또 새 감사합니다. 인사 덕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또 2017년 들어서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네. 자, 지금 아까 제가 소두에 우리 조마리아님 소개할 때 장례 플래너라는 네. 제가 그 호칭을 했습니다. 이 장례 플래너,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또 모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례 플래너라는 이런 잡이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조금 좀 네. 설명 좀 네. 해주시겠어요? 제가 하는 일은요, 결혼식을 하실 때, 결혼식을 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쭉 이제 계획을 해요. 막 계획하죠. 양가 네, 부모님들도 네. 만나야 되고, 네, 맞습니다. 또 결혼식장을 어디서 해야 어디서 할 할까, 거고 또 음식은 어떤 걸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나, 네. 다양한 그런 또 음악은 또 어떤 음악이 들어가야 되나, 네. 그런 플랜이 다 있듯이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삶의 마지막 장례식을 짧은 1시간 안에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장례가 나면 저한테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장례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묘지에 관한 거, 또 장례 서비스에 관한 거 이런 거를 다 꼼꼼하게 체크업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하는 미리 네네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정말 그렇죠. 우리가 힘들죠. 어디서부터 뭐 손을 대야 할지 네. 모르는 경우를 맞습니다. 위해서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외국 분들한테는 어떻게 외국 분들뿐만이 이미 아니라 이런 장례 플래너에 대해서 네, 많이 그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원래는 외국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하셨구나.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구나. 지금 현재 이런 장례 플래너 일하시는 장소가 네네. 그린힐스 쪽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위치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그 뷰가 좋다고 하는 네. 팔러스 버디 쪽에 가깝나요? 맞습니다. 팔러스 버디스에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네. 거기 지금 먼저 하시는 일이 장례 플랜에 관한 아까 얘기하셨던 네. 토탈 서비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네. 준비하시는 거를 권유하시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은 작년에 한 1000명 패밀리가 돌아가신 분이 거의 70%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450세대 분들은 이제 급하게 사신 분들이고요. 또 뭐 한 250 패밀리는 이제 화장을 선택을 하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네.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되겠네요. 그렇죠.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요. 많은 우리 한인 가정들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시고요. 굉장히 제가 놀라운 거는 우리 20대 자녀들, 네. 30대 자녀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벌써 생각이 우리보다 깨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묘지 준비를 안 하면은 20대 아이들이 50년 있으면 7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120세 시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은 아이들이 음. 아 그때는 정말 못 사겠다. 자리도 없고 그래서 스페이스 자체 구하기 어려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준비를 하실 때 미리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네. 어떤 스트레스나 뭐 그렇죠. 예를 들면 굉장히 경제적인 크죠. 압박 부분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사실 우리 한인 가정의 자녀들이나 우리 한인 분들이 그 장례 비용이 없어서 장례식을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한국 분들이 경제적 수준도 높아졌고 네. 또 직업도 많이 성공하셔가지고 그 교육열도 높고 또 경제적 수준도 높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남편분들이 술 많이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1위예요. 한인 그 가정 그 설문조사에서. 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노후 대책이나 이런 게 또 없는 걸로 또 1위예요. 아. 그러니까 돈도 많고 경제적 그런 경제적인 그 수준도 높고 또 교육 학력도 높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경제적인 부담감 몰라서도 못하지만은 대부분은 거의 제 생각에는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종의 아니란 생각도 있겠네요. 당장 뭐 내가 뭐 그렇죠. 죽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고인이 되거나 할 경우에 네. 그 고스란히 그 몫이 자녀들한테 갈 경우가 그렇죠.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인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렇게 묘지 사는 거하고 생명보험. 네.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가 돈 갖는 거 싫다 이래가지고 가장 싫어하는 게 생명보험 드는 거하고 묘지 사는 거예요. 한국 남성분들이.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또 왜 결혼했을까? 그죠? 그것도 조금 진심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몇몇 분에 제가 이제 실제로 네. 경험을 한 거지만은 반면에 요새는 많은 남성분들이 네. 굉장히 또 가정적이에요. 그리고 많이 바뀌었어요. 네. 시대가. 네. 그래서 가정적이고 우리 아이들의 그런 먼 미래 같은 거 또 우리 내가 먼저 솔직히 또 남편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남성분들이. 이제 성별상.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우리 아내가 혼자서 장의사에 와서 이런 장례에 관한 거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묘지를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화장이에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묘지가 없으니까. 반대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부담 주기 싫잖아요. 싫어서. 그래서 이제 아유 나는 그냥 묘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바다에다 뿌려버려 이제 쉽게 말은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미국도 바다에 뿌리나요? 미국에서는 바다에 12마일 나가서 뿌리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냥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비즈니스 하시는 그 컴퍼니에서 배 보트 컴퍼니에서 네. 이렇게 반경 몇 킬로미터 어디에 그 바다도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렇게 네, 네, 네. 이 지상에 맞습니다. 몇 킬로 네, 있는 네, 것처럼 그래서 어디에다가 뿌리고 이제 그거를 보고를 해요. 그 함부로 뿌리는 게 카운티에다. 아니군요. 네. 그래서 어디에다가 정해진 부분 곳에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그 산이나 뭐 내가 마음대로 이제 보트가 있다 그래서 그냥 쭉 가서 쭉 뿌리고 이러면은 한국적인 사고 방식은 여기서 적용이 안 되네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은 그게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바뀌었군요. 이게 장례 문화 자체가 절차가 많이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한국도 아무데나 산에 갖다 뿌린다든가 뭐 바다에 뿌리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한국은 이제 그 묘지가 별로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그게 그닥 크지 않은 나라니까. 네. 네.
그 때문에 그 화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발달돼 있구나,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장례식 하고 음, 8시, 9시에 화장터에 모시고 가서 음, 한 40분 기다리면 벌써 10시면 벌써 애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또 납골당에 모시면 12시 전에 다 끝나요. 야, 빨리 끝내. 네. 그래서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한국에 이제 뭐 여행도 가시고 또 친지들도 이제 장례식을 가보시면 너무나 간단하고 깔끔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차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하는 줄 알고 그런 결정, 잘못된 인식의 잘못된 결정 인식이네요. 하시는 거죠. 묘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요, 장례식 끝나고 장지회까지 모시고 가서 네. 하관함으로써 다 끝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뿌려라 이러면은 커다란 그 숙제와 짐덩어리를 그 계획을 맡겨놓는 그러니까 거예요. 화장 절차 자체를 너무 간단하게 네.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자라고 태어난 아이들이 저희 세대하고는 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떤 정서적인 그런 풍습이나 이런 습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며칠씩 그 상복을 입고 네. 항상 그런 거에 그런 조숙한 마음으로 굉장히 그런 보고 자랐죠, 사실 그런 것들을.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며칠을 같이 그런 장례 절차를 해도 굉장히 우리가 그 정말 엄숙한 가운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살아가는 어머니를 네. 마지막까지 잘 그 시간관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런 장례에 관해서 올인하죠. 근데 이 미국에서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이제 보세요. 장의사에 오시잖아요. 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묘지도 뭐 몇십 년 전에 샀고 장례 보험도 들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묘지 쪽과 장례는 사실 별개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준비한 분들.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렇죠. 제가 예를 들은 거는 두 개를 다 준비를 하셨어요. 오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를 이제 오픈을 해서 써야 되나 이제 법적인 서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준비를 하신 분조차도 네네. 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유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와오면서 옆에 있어 보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시간을.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이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게 그러시겠네요. 우리가 이런 준비를 안 하면 이게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이렇게 있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아오면서 그래서이지는 않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신세지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가족묘지 준비를 네.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일에 상당히 오랜 정도 네, 지금 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의 패턴들을 보셨을 텐데, 네. 뭐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례도 있을 거고 준비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이 있는데 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다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단순한 일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자, 그럼 이 네. 아까 장례 플래너라고 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네, 네. 어떻게 보면 전문잡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죠. 라이센스 같은 거 뭐 있나요? 이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Associate Funeral Director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일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매일 생기잖아요. 이제 이번에 월요일도 장례식 있고 뭐 어저께도 했고 계속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그분들이 거의 아무런 준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아이러니하게 준비를 다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25년 전에 저한테 장례보험 들으신 분들이 벌써 70대에 들었다, 뭐 60대에 들었다. 그러면
꽤 고령이시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 몇 명 없으세요. 아, 오히려 네. 25년, 30년 전에 준비하신 분들 아직까지 빵빵하게 살고 네, 계신다. 거의 다 막 90세 넘으세요. 야, 그리고 장수하시네요, 장수. 네, 많이 장수하세요. 아, 그걸 우리가 조금 앞뒤로 바꾸면은 근심 걱정할 없죠. 거를 많이 뺐기 때문에 네네,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근거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미리 다 노후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많이 모아서 적금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런 묘지 준비나 또 그 마지막에 대한 그 비용을 사실 장례 비용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네. 내가 죽을 때 꼭 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먼 훗날 50년 있다가 내나 지금 바로 내버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컨셉으로 미리 준비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장례 플래너 하신 지가 횟수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좀 오래됐는데 잘 못해서. 아니, 상당히 겸손하시니까. 아이, 네. 네, 그러니까 좀 오래됐는데 오래 하셨군요. 제가 이제 이런 계기가 이제 정말 미국에서는 그 돌아가시면 저처럼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러면 정말 난감해요. 그래서 그걸 직접 체험하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런 경험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꼭 돌아가셔야지만이 결국은 그 생기는 말씀은 그건데. 이제 부모님 먼저 네, 고인되셨을 네, 때 난감한 경험을 하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장례식에 출발을 했을 때는 네.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거를 굉장히 스스로 많이 누구나 깨달았죠. 다 자녀분들은 네. 지금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울컥하셔 눈물 나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공통적인 자녀분들이 그런 그렇죠. 생각 네네네.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여러분께 항상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렸으면 하는.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 어머님을 먼저 보내셨던 우리 네. 마리아님 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셔서 하면 꼭 저희 어머니 같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요런 거는 못 해줬으니까 더 이제 더 잘해드리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마음이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근데 하는 하시는 거죠. 일 네. 자체가 네네. 사실 불철주야 네네.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잡이실 텐데 네. 일상생활 자체의 패턴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꼭 9 to 5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작업.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명의식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직업은 아니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어려운 분을 제가 어려우니까요. 같은 마음이 이제 통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를 떠나서 정말 이 가족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는데 이제 또 재혼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이 때문에 그 따님을 영주권 때문에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돌아가셨는데 재혼을 해서 10몇 년씩 같이 함께 이제 수발을 해드리고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했었으면 그 자녀들의 목도 어느 정도 그런 책임감 그렇죠.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서 이 따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판 모르는 분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집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언니 동생처럼 같이 먹고 자고 애시 다 해서 이제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지금은 아주 친하게 언니 동생처럼 이제 아마 그분은 굉장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마리아님.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연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이런 준비도 하면서 이제 정말 행복한 기쁨의 그런 근원이 뭔가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에 그 사실 장례식이 1시간인데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유월러지는 한 10분도 길어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고인의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한 맞습니다. 3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사람씩 3분씩만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5명이 다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버님이 뭐 그렇지. 너무 고마우니까 네, 어떻게 네. 3분에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저는 다 잘라요. 그냥 2분씩만 하라고. 왜냐면 살아계실 때 잘 했어야죠. 그 나와가지고 장례식에서 뭐 2분 동안 뭐 이런 게 소용이 없고 사람들이 또 지루해 할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뭐 있겠네요. 15분, 막 네. 20분 이렇게 하니까. 그래 거의 뭐 때문에 장례 플래너 이전에 가족이 되신 거네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잘잘못 이제 욕도 많이 먹죠. 어. 왜냐면은 손님들이 뭐 한 300명 계시는 큰 저기에 이제 자녀들이 많고 또 그분이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마지막 그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7분이 나왔는데 5분 말하신 분도 있고 10분 말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한 40분을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되는데 많이 못 끝났죠. 그러니까 좀 그 1시간이면 될 줄 알고 이제 비즈니스 손 다 놓고 장례식에 왔는데 너무 길어져서 길어지니까 마리아 씨 저 그냥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또 분들도 이런 있거든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한 곳까지도 다 장례 플래너 입장에서 네. 일종의 방송의 프로듀서처럼 탁탁탁탁 진행을 또 인도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보내요. 너무 가족이 몇 분 유로지를 하실 것인가. 그리고 2, 3분 내에 이렇게 5명이 할 거다. 그러면 2, 3분 내에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면 3분이면 5명이면 15분이거든요. 그런 일종의 우리 거를 한국 속담에 저런 말 있잖아요. 오지랖. 오지랖이 지금 아주 극대화되신 우리 마리아님 같아요. 모든 걸 다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처럼. 그러니까 이제 참견할 또 근데 괜찮겠다 너무 그러는 분은 고마울 것 해드리고 같아요, 그분들은. 하면 안 되겠다 보는 분은 또 깨갱거리고 이제 가만히 있죠. 근데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뭐 곳곳에 다 챙겨주시는 이 부분을 나중에 보면 네.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는 그냥 잊혀지기를 바라고요. 사랑을 주셨는데 어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네. 또 당연히 이제 돌아가신 분에 관한 그러니까 모든 그 관점이 저는 돌아가신 분을 위주로 이제 하는 고인을 거죠. 위해서. 고인을 위해서. 네. 하여튼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조마리아님 그린힐스에서 이게 장례 플래너로서 많은 분들한테 가족처럼 다가가는 모습들을 우리 화면 속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같이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진솔하게 이렇게 와닿는데 특히나 이 고인 되시는 가족 입장에서는 네. 아마 그 순간순간에 아마 절실히 너무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좌비 전에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소명의식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마 이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고인의 그런 그 짧은 몇 분 안에 이분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삶의 지혜를 얻어요. 네, 제가요. 네. 그분들이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그 가족들한테 남겼던 그런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간소화해갖고 짧게 이렇게 하니까 어느 책 한 권 읽은 것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멘트가 굉장히 많아요. 하긴 네. 그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 이 미국에서 조마리아님 같이 이렇게 장례 플래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많이 계시죠. 그죠? 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뭐 같이 진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급수가 다른 것 같아요.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깊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좌부로서 행정 처리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의 어떤 마음을 되게 위로하시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위로가 되나요? 이제 그 어떤 정말 오히려 위로랍시고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9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하고는 굉장히 친구처럼 아, 나이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정말 훌륭하신 아버지이자 가장 가까운 그 인생 철학에 도움을 주는 베스트 프렌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상 오셔가지고 연세가 몇 살이세요? 그러면 94살입니다.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94살입니다. 아유 살 만큼 사셨네. 저는 그냥 기싸대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을 전달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니 그 고인의 유가족 앞에서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죠. 뭐 많이 이제 장수하셨네요. 뭐 아유 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나름 위로한다고 네, 한 네. 말들인데 네네. 어,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그 욥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침묵.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서 저도 배우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말이 필요가 없죠. 어떤 말로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베스트 친구를 잃었을 때는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그 성서적으로도 성경에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거를 네. 그때 느꼈죠. 그런 분들을 이 통해서. 성경적 구절까지 그 하나님께서의 어떤 원하시는 네. 것 같이 이렇게 좌부로 이렇게 인용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조차가 하나님의 축복받으신 분 같아요. 아유 축복은 많이 받았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린힐스의 장례 포에너 되시죠? 조마리아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좀 나누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네, 우리 네. 그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네. 부분이고 오늘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네. 저는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가족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큰 일이 경험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또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고인을 보내는 일이 온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항상 연락하시면 네, 지금의 이 그럼요. 모습처럼 항상 네. 가까이 하실 거죠, 그분들하고. 당연하죠. 당연하다. 그거는 질문이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제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그린힐스 공원묘지에 정말 좋은 그 뷰가 다 보여요. 앞쪽으로는 바다가 환하게 뻥 뚫려서 다 보이고. 우리 작년에 프로그램 네, 이제 진행할 때 네. 뭐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1차 분양, 네. 2차, 3차, 4차까지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입니까? 새롭게 이제 분양을 한 그러면 거거든요. 이미 분양되기 전이에요? 다 세팅 끝난 겁니까? 지금 한 3개월 있으면 잔디 깔을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또 네. 기회네요? 많이 기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살아있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죽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찾아온다고 묘지를 하냐. 그 말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장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집의 그 크기나 네. 그런 걸 떠나서 환경이 깔끔하고 그렇죠. 또 부모님이 어머님이 항상 먹을 거 우리 집에 가면 항상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자주 찾아뵐 수밖에 가고 없죠. 싶겠죠. 가고 싶죠. 예. 그 어느 그 TV에 그 김치 냉장고 소개할 때 김치 떨어지면 왜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럴 듯이 이 묘지도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족 묘지를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에 이런 묘지를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저도 스스로 깨닫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족묘지라 하면 가족들이 한꺼번에 네,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가족묘지라 하는군요. 네, 그럼 네. 그것도 미리 준비하면은 되게 좋은 네. 혜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30년 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거 2개만 하잖아요. 그치? 네, 맞아요. 그때 엄마 아버지가 50대 된 엄마 아버지가 75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 거를 이제 2개만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10년이 지나면 아버지도 이제 60대, 65세가 우리는 되잖아요. 인간은 살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러면 또 우리 손자 손녀도 벌써 40대. 그럼 한 10년 있으면 또 50대, 60대.
어차피 그 아이들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들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아, 지금 방금 네. 말씀하셨던 업그레이드라는 그 의미가 가족묘지로 이제 함께 합계로 준비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중국인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국 분들은 대가족으로 항상 3대, 야, 5대를 3대까지. 내다보고 하시죠. 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매장의 준비도 우리 주마리아 네. 님이 다 플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직 그 잔디가 깔리기 전에 이럴 때 묘지를 구입을 하셔야지 한 많은 할인 혜택도 있고 또 페이먼트 플랜도 부담 없이 몇 퍼센트 정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15% 있어요. 그러니까 잔디가 깔려 있는 거와 깔려 있지 않는 거 차이가 그 정도 차이입니까? 네네. 깔리면 안 깎아주죠. 오히려 또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3월 1일부터 일제히 가격이 오릅니다. 요번 2017년 3월 1일부터 다음 달에요. 다음 달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이달에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중에 가족묘 구성 같은 이거 새로운 또 지역입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는 거의 그린 이거는 컬러인데. 그린 저희가 아직 이제 방금 네. 분양을 시작을 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린힐에서 최상의 높은 위치에 최고의 있는 거예요. 뷰가 있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못 해드린 이유가 아직 분양 자체를 시작을 안 했었어요. 시작 자체가 없었는데 요번에 새롭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적극 추천을 하는. 근데 이게 나중에 아까 장소고.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가 다 깔리고 나서는 뭐 금액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없고요. 없는 거죠. 보통 모든 묘지 회사에서 매 10년마다 가격이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불이면 10년 후에 20,000불, 다시 또 10년 후에는 40,000불, 30년 후에는 60,000불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가격을 제가 일을 해보니까는요, 요 최근에 와서 매 빠르면 5년마다 더블이 되고 늦어야 한 7년마다 더블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될까? 그런데 묘지에 관심이 없다가 막상 이제 묘지 하나에 제일 이제 평균 묘지 하나에 16,000불이에요. 그린힐세. 네네.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애들이 다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오면 머릿속에 한 비싸봐야 한 5,000불, 한 3,000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도 계세요. 생각했던 사람들이 16,000 되면 정말 네, 맞습니다. 난감하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12,000불짜리는 10,000불에 하실 수가 있고요. 또 17,000불짜리는 14,735불에 하실 수 있고. 방금 들었던 얘기만 가격만 따지더라도 3,000~4,000불 디스카운트가 쭉쭉 되네요, 지금.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자리가 찾기 쉽고 그러니까 일반 묘지는 한 그 랏에 한 300개씩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파킹을 하고 그 사이드에 번호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보고 이제 올라가서 찾으시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한 가로로 뭐 번호가 7개 정도, 길이로 21줄, 네. 간편하게 찾기 쉽고 찾기 쉽게. 가정묘지는 아니지만 찾기 쉽게 가정묘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한 가지 분들이 질문. 좋아하세요. 이제 어떤 분이 한 2~3개의 묘지를 이미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네네.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듣고 네네.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것도 부모님 걸 샀는데 우리 것도 준비할까? 아니면 우리 밑에 자녀들 한꺼번에 가족묘를 준비할까? 그러면 네. 현재 부모님 2개를 준비하신 분들이 네. 새로운 쪽 옮기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네, 트랜스퍼는 그게 항상 아까 할 수 있어요. 말씀하셨던 업그레이드잖아요. 네네.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그런 일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이들 저는 사고팔고는 안 해요. 브로커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것만 하시는 전문가가 계세요. 묘지만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시는 그 하지만 브로커가 뒤에서 이렇게 있어요. 도와주시는 건 하실 수 있는 거죠. 인포메이션은 드리지만은 가이드라인 주시고. 제가 직접 사고 팔고 하지는 않아요. 네. 자, 우리 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 그린힐스에서 장례 플래너로 현재 우리
늘 가까운 곁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조마리아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마치기 전에 네. 오늘 하여튼 마리아님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서 네네. 출연을 통해서 참 인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서는 저런 분을 만약에 만난다면은 제가 갖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이런 어떤 네네. 삶과 죽음에 관한 부분을 준비하는데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위로를 떠나서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미리 정보를 듣고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래서 먼 훗날 아이들이 걱정 근심이 없기 위해서 그게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그런 좋습니다. 거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자. 그럼 더 행복하고 네. 기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를 계속 이제 네, 한 달에 좋습니다. 한 2번씩 나올까요?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장례 네. 절차와 네네. 그다음에 묘지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네.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부담 없이 맞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네, 주시고요. 준비해가지고 네, 나오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자료 화면에 아까 보셨던 요 4차 분양에 네. 관한 부분, 이게 아까 3개월 후면은 또 잔디가 깔린다고 하니까 네네. 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 마치기 전에 제가 그린힐스에 유리 납골당을 이미 구입을 하신 분들이 이미 굉장히 구입하신 분들, 네. 구입하신 분들께 네. 제가 네. 잠시 안내를 좀 어떤 안내를 주시려고요? 저희가 3월 15일 날 그 유리 납골당 건물 안에 네. 투어를 해드려요. 와인과 이렇게 야. 핑거 이렇게 와인하고 이렇게 안주 이제 먼저 대접을 하고 그 투어가 끝나면 코스 정식 그 디너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 유리 납골당 안에 네네. 하시는 분들 한해서. 네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렇게 연락이 안 되거나 나 거기 묘지 나 그 유리 이거 납골당 몰랐던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네. 그죠? 유리 납골당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네. 이 그 정보를 좀 네.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 좋은 싶어가지고요. 정보 주시네요. 그 유리 네. 납골당 그린힐스에서 유리 납골당에 계시는 분들 한해서 오프닝 하우스를 하거든요. 거기서 뭐 오픈 하우스. 와인도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파티 네.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 네네. 지금 여기 밑에 내려가는 우리 마리안 조님의 연락처를 통해서 하시면은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좋은 정보 주셔서 그래서 꼭 고맙습니다. 참석하시면 좋을 것 저도 같아요. 저 마리아님 오세요. 백 믿고 가도 뭐 같이 네.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유리 오세요. 납골당은 아니죠. 좋습니다. 오세요. 네. 자, 오늘 전문가와 함께 2017년 정인년 꽃꽃의 꽃꽃 우리 새해를 알리는 가장 부지런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새벽을 울리는 우리 닭처럼 네. 우리 앞으로 올해 2017년에도 하신 일들이 네, 정말 고맙습니다. 건승하시길 제가 바라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텔레비전에서 느꼈던 이렇게 가족애를 좌배보다 가족애를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께 전달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2017년 새 인사 우리 같이 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또 기대해 볼까요? 네, 그러세요. 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